원래도 우리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SN이라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SN이라는 애는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잖아요. 제1항, 제2항, 땡땡땡땡,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야. SN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 원칙들은 있습니다. n자리에 1을 넣고 S1과 A1이 같아요.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 이 수열의 합 SN을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원칙입니다. 근데 SN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점은 뭐예요? 첫째 항부터의 합만 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한계점은 연속된 항 n개의 합만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첫째 항부터 시작이 아니고 얘가 띄엄띄엄 나타난 수열의 합들을 SN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등장을 해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 시그마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시그마 아래에는 변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그리고 변수를 포함한 식이 주어집니다. 변수를 포함한 식. 시그마 K는 M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얘는 K가 변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M부터 N까지 차례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수열 AK를 제 M항부터 제 N항까지 차례대로 더하세요 하는 기호. 얘가 바로 시그마인데 시그마의 성질 알죠?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과 뺄셈에 관해서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배는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3배의 an 빼기 2배의 bn 플러스 5가 있다고 할까요? 자, 시그마를 찢어줍니다. 툭, 툭, 툭. 그리고 상수배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3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b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o 이런 모양들. 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항이 18번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쭉 전개하고 나면 마지막 이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된다고 했죠. 얘는 n이 1일 때도 5, n이 2일 때도 5, n이 3일 때도 5, 땡땡땡 n이 10일 때도 5. 그러니까 결국에 5를 10번 더하는 것. 그래서 5 곱하기 10, 50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 된다. 그리고 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1부터 n까지 합,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 해서 이번에는 제곱의 합이죠.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마지막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세제곱의 합. 이게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인데 어떻게 돼요? 1부터 n까지를 더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간격이 일정한 수잖아요. 무슨 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제곱의 합, 이건 암기가 필요하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마지막 이제 1부터 n까지 세제곱의 합은 얘는 관계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1부터 n까지를 쭉 다 더해서 전체 제곱을 하면 되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자연수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어야 하는 정도는 이 정도는 아셔야죠. 1부터 10까지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는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 되진 않지만, 금방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얘가 55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이 385인 것, 뭐 이 정도는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모양도 이해할 수 있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입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건 1의 제곱부터 n-1의 제곱까지예요. 그럼 왼쪽이 모양이 얘는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니까 n자리 n-1, n-1, n-1 들어가 주면 되겠지. 근데 모양으로 기억을 하면 마지막에 있는 수
1 더 큰 수, 2를 더한 수가 오면 이렇게 되겠네. 6분의 마지막에 오는 수 n-1 1 더 큰 수 n 2를 곱한 수 2를 더한 수 2n-1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AN으로부터 SN1 구하는 건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수열의 합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건 이건 항상 가능해.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건 항상 가능해. 하지만 AN에서 SN을 구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수열을 알아요. 그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일 때 가능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알아요. 두 번째, 등비 수열의 합 압니다. 세 번째, 방금 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모양들은 누구예요? 네 번째, 소거형 수열의 합. 다섯 번째, 순환형, 주기가 있는 형태의 수열의 합. 자, 아래에 있는 모양들까지 치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단독적으로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는 소거형에서의 모양들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쓸까요? k는 1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1 빼기 ak입니다. k가 변하고 있어요.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넣고 쭉 정리하면 되는데 얘들을 이렇게 찍고 찢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있는 건 누구예요? 제2항부터 제n 플러스 1항까지 빼기 뒤에 있는 건 제1항부터 제n항까지. 그러니까 앞에도 n개 뒤에도 n개 쫙쫙 없어지고 나면 앞과 뒤에 항상 대칭형으로 남는다고 했죠. 개수는 똑같아. 근데 부가 반대야. 누가 남아요? 제n 플러스 1항 빼기 제1항 대칭형으로 얘들이 남아주는 것 체크합니다. 뒤에서 남는 게 누구인지를 모르면 앞에서 남는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만약에 앞에서 플러스 3개가 남았어요. 뒤에 마이너스 3개 남겠지. 앞에 마이너스 2개가 남아? 그럼 뒤에 플러스 2개 남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형태들은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분수의 합이 있어요. 분수를 더하라고? 분수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모가 다르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통분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더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특수한 꼴일 때 밖에 없다. 이런 거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양, 얘는 부분분수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분분수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모양은 이런 거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분모에는 곱이 분자에는 차가 둘의 차만큼 분자에 있으면 얘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정리가 되는 이 부분. 부분분수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모양이고요. 여러분들 치러내는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은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양. 이번에는 무리수를 더하래. 그럼 무리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 유리화하면 되죠.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분수 이야기나 유리화하는 이야기들이 결국엔 필연적으로 차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분수 이야기나 유리화 이야기나 등차 수열과 함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로그의 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수들을 곱하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이웃한 항사의 관계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항부터 차례대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우선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부터 해야 돼요? 등차 수열인지 혹은 등비 수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확인을 했더니 yes 등차 등비입니다 라고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정보 뭔데? AN 일반항 알고요. SN 수열의 합 압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가 눈에 보이면 일반항을 바로 구하고 수열의 합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다시 이야기해서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일반항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쩌면 못 구할 수도 있다.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수열의 합 구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몇 항을 묻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6항 이내의 항을 묻는 건가? 그러면 yes 나열하세요. 그럼 제6항까지 나열한 거 금방 하거든요. 만약에 얘도 아니야. 등차 등비도 아닌데 제6항 이내도 아니야. 저 멀리까지 가야 된다면 수열의 본질로 가는 거죠. 수열은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들의 나열. 나열된 숫자들을 보고 관찰해서 규칙을 찾는 거죠. 나열하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 테니까? 규칙이 있을 테니까. 근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아까 출제 경향을 보았다시피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입니다. 객관식 15번에서 만약에 고난도 문항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마주한다면 뒤에 있는 항 AN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 A1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역추적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이때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A1으로부터 뒤로 갈 거냐 아니면 뒤에 있는 AN으로부터 앞으로 올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경우가 적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경험치들을 쌓으셔야 돼요. 아 이런 문제는 앞에서부터 오는 게 좀 수월하겠구나. 이런 문제는 뒤에서부터 오는 게 좀 수월하겠구나. 문제를 봤는데 앞에서부터 갈까 했는데 너무 번거로워. 그럼 뒤에서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고난도 문항 출제가 될 테고요. 마지막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기납법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강력한 증명 도구가 하나 생긴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증명할 수 있는 도구야. 근데 그 핵심 원리는 그냥 도미노랑 똑같다고 했죠. 일정한 간격으로 도미노를 세워두면 앞에 있는 걸 하나 툭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도미노가 뒤에 있는 도미노를 치면서 툭툭툭툭 전부 다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뜨려야 되는 거죠. n자리에 1을 대입하여 명제가 성립함을 확인해야 돼. 성립함을 확인하자. 자, 두 번째. 이번에는 n에 k를 넣었을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뭘 하자? 가정하자. 마지막. 이제는 n이 k 플러스 1이 되었을 때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지. 성립하는 것을 보이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죠. 근데 수열에서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제1항, 제-n항과 제-n 플러스 1항. 첫째 항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웃한 항사의 관계를 알아요. 그럼 제1항으로부터 제2항을, 제2항으로부터 제3항을, 제3항으로부터 제4항을 수열들을 모두 다 쭉쭉쭉 차례대로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죠?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직접 보여요.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야. 그럼 1일 때가 참이면 2일 때 참, 2일 때가 참이면 3일 때 참, 3일 때가 참이면 4일 때 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참. 그럼 이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아래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빈칸을 채워내는 것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게 빈칸을 채워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다가 막히면 아래에서 거꾸로 올라가도 돼. 개념 정리 끝.